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죠.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 일부를 따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상고법원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대법원 재판을 받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고법원 추진에 앞서 이들 과제를 아우르는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면서 정치 내비게이션 목요일 순서 시작하죠.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오는 21일 귀국 이후 재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개신교 신학자와 역사학자, 목사, 시민 등 105인이 평범한 기독교 신자 이름으로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 반대를 천명하는 기독교 105인 양심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유 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자살을 시도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던 권세영 국가정보원 과장이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권 과장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참여연대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 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기소한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자리 잡은 시유지를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팔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당 5억 원짜리 황제노역으로 비난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소인 1명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전 12기 끝에 선거에서 승리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라디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목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중국 출장으로 오늘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에서 국회에 제출한다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그리고 인사청문회 요청서 하루하루 미뤄지더니 이제는 21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 후에 재가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게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어제 밝힌 내용이죠. 예.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어쨌든 밀어붙이기로 지속이 됐습니다. 16일 월요일에 제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17일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루 미뤄졌었습니다. 예. 17일 오후까지 제출되지 않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즈벡 정상과의 회담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틈이 나면 검토해서 늦게라도 올리겠다. 그래서 17일 밤 9시 10시까지 국회에서는 또 대기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화요일에도 제출되지 못했고요. 예. 어제는 뭐 이제 월드컵 우리나라 첫 경기가 있는 날이었는데 모두 관심이 월드컵에 쏠려 있는 그 수요일 하루 사이에 역시 제출이 없다가 이제 그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 청와대 대변인의 말로는 21일 대통령 귀국 후에 재가를 재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으로 보이고요. 관측은 뭐 굉장히 무성하게 나옵니다만 전반적인 이 해석은 아무래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예. 야권과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뭐 그렇다 치고, 근데 그 여권 내 반대 기류가 갑자기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경과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야권, 뭐 야당이라든가 혹은 야권 지지 성향의 이제 국민들 또는 일부 다수 국민들도 이 문창극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초기부터 터져 나오면서 말이죠. 예. 처음에는 이제 역사관 문제가 제일 심각했고요. 온누리교회 그 설교 동영상, 또 이제 뭐 이 영상은 없습니다만 서울대 강의에서 나왔다는 말, 위안부에 대한 배상 필요 없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 칼럼에서 이제 써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모두 다 회자가 됐고요. 총리실은 마치 자신이 있다는 듯이 이 언론 매체의 악의적인 편집이고 왜곡이다. 전체를 다 들으면은 오해가 불식될 것이다. 하고 이 링크까지도 올려놓은 바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높은 트래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기부터 이제 문제는 여권 내에서 이미 분열 조짐이 있었던 겁니다.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6명 정도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총리 후보로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랬죠. 만약에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여권 내에서도 그냥 속칭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암시가 됐었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그제 오전 11시에 급기야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는 서청원 의원이 지금 이제 7월 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 경쟁자가 이제 김무성 의원인데요. 예. 사퇴까지 촉구하진 않았지만 당일 오후에 청문회 전에 지금 이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신, 오해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문 총리 후보 스스로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재호 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는 과정에 이게 문 총리 후보 통과는 물 건너갔다. 사퇴하라. 이렇게 이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만에 하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또 야당의 이제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팩트가 있는 비판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본회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통과는 불투명하다. 지금 이게 285명 제적의원 중에 의석이 계속 날아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아직 2명 남아있고. 그럼 이제 이 새누리당 의원들은 과반은 넘습니다. 전원 참석한다고 전제했을 때. 예. 하지만 내부에서 5표만 이탈표가 나와도 사실은 이제 통과 자체가 좌절되는 부분인데 예전 같으면 이게 당론 채택하고 막 그래서 이제 이 표 단속에 수습이 들어갈 텐데요. 예.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자당의 의원들을 다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여러 가지 이제 약간 고투해 가면서 인사청문회에 올라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제기될 텐데 역사관 문제는 초기의 문제고요.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뭐지 스스로 이제 셀프 부임을 했던 고려대 석좌 교수, 이 신영재단 이 기금 가지고 이사장 본인이 최초로 간 사례가 됐고요. 그리고 서울대 이제 동창회의 이제 부회장을 맡으면서 서울대 또 초빙 교수로 가는 부분도 사상 초유로 어찌 보면 이제 자기가 지금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에 들어 있으면서 자기를 보낸 또 셀프 부임이 됐고요. 거기다 지금 군복무 문제 또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일파만파 여러 가지로 이제 상처를 스스로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로 하루하루 이제 일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와대 내나 여권에서도 되겠나 하는 이제 이 입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이 해외에서 대통령 인사권자인데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해외 순방 중인 청와대 대변인의 그 발언은 문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라 이런 신호 아니냐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명은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이제 통과 자체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커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뜯어봤을 때 사전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제 찾아내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불안정하다, 만약에 통과가 어렵다라고 판단했다면 방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자진 사퇴하는 문제고요. 예. 하나는 이제 지명했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 상식이라면 두 번째겠죠. 잘못 고른 것 같다, 문제가 많았던 것 같다,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빨리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텐데 우리가 이제 이번 청와대 리더십을 익히 보아 알고 있습니다만 지명 철회를 한다는 것은 인사권자의 혹은 또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냥 죽어도 싫은 거죠. 그렇다면 결국 스스로 이제 사퇴하라, 알아서 눈치껏 자진 사퇴하라, 이 시그널을 지금 열심히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버티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 궁금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 질문과 연계해서 말씀드린 대로 알아서 자진 사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지금 여권 내에서 원로 중진 의원들, 초선 의원들 모두 다 난리인데요. 예. 그동안 이제 문 총리 후보는 일종의 적을 두 가지 정도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언론이죠. 예. 그래서 고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KBS부터 해서 이제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초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는 일요일에 굉장히 열심히 이제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했죠. 예. 그래서 사진의 그림도 참 이상해서 착석 사과라는 또 용어가 붙었는데 그 다음 날 돼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 공세를 퍼부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야당과 섬을 오시오, 예.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 총리 후보가 설정한 적은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정권이 지금 이제 총리로 나를 낙점해서 밀어주고 있는데 발목 잡고 있는 게 야당하고 언론 매체다.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수 성향의 분이시니까 또 언론인 출신이고 예. 좌파 매체들이 나를 지금 낙마시키려고 이제 난리다. 이런 이제 좀 적대적인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비호해줄 마음은 없습니다만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로 쓰겠다고 뽑았다가 이제 버리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 개인적인 차원에선 아주 이제 이기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국민 정서나 전체 맥락을 읽지 못한다면 나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또 가질 수가 있겠죠. 예, 억울할 수밖에 지금, 없겠죠, 심정이. 예. 그냥 놔뒀다면 그냥 이제 이 존경받는, 또 그 영역에서는 이제 존경받는 그 부류들에게는 언론인 출신의 원로로 그냥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총리가 되는 건가 했다가 지금 이제 두 주 만에 상황이 반전되니까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선 억울하다고 치자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차분하고 조용하게 계속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말은 결국 사퇴하지 않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그리고 혹은 또 이 개인의 어떤 그런 판단과 고집이 아니라 뒤에서 어떤 세력의 지원과 또 약속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요거하고 되게 비슷한 그림이 말이죠.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새누리당 내에 예비 경선이 있을 때 서울시장 후보로 3파전이 있었죠. 예. 그때 보면 이제 정몽준 후보가 이제 결국 본선에 올라갔습니다만 이 최고위원인 이해운 의원과 또 하나는 정치권 인사가 아닌데 이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냈던 김황식 총리라는 인물을 끄집어내서 경선판에 올렸었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갔다가 결심하고 돌아와서 정치 선언을 하고 또 굉장히 그 이전의 이미지는 차분하던 양반이 얼마나 독하게 변하면서 박식 마케팅을 하고 정몽준 후보 측과 이제 힘 겨루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뒤에서 많은 이제 이 정말 친박 의원들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는데요. 마지막까지도 박심은 내 것이다, 이러다가 결국 경선에서 이제 좌절했는데 굉장히 이제 정치권에 뛰어든 초반부터 이미지가 망가진 형태로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그림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끌어들였으나 아닌 게 비어 이렇게 되자 버리려고 하는 수순인데 본인은 난감하고 정말 이제 이게 속칭 이게 얼굴 부끄러워서 어쩔 것인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돌파해보자, 지금 이런 결의를 다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이제 안쓰러움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심경이 복잡하고 억울하고 묘한 그런 감정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 후보자 그렇죠. 말이죠. 근데 야권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얘기가 나오다가 오히려 청문회를 진실규명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자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듯 보입니다. 이제는 낙마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야권의 대안과 전략은 뭐라고 보십니까? 야권이 처음에는 이제 보이콧에도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인물에서 이제 야권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역시 역사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소소한 이제 뭐 개인 비리, 그게 크든지 작든지 이제 판단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 역사관이 이 지경이면 이 총리는 안 되지 않느냐. 자유 언론인이나 혹은 종교인으로서 뭐 나름 왜곡되거나 이 편향적인 역사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그것까지 법적인 문제가 아닌 한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총리 후보는 아니지 않느냐. 인사청문회에 올리는 것 자체가 후대에 부끄러운 일이다. 예를 들면 이제 야권 이 의원 중에도 독립운동가의 이제 자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그런 민족 정기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런 명분을 가질 수 있는데 예. 이 정부가 하도 밀어붙이니까 그 인사청문회까지는 여는데 얼만큼 문제가 많은 인물인지를 이제 탈탈 털어주마 하는 쪽으로 좀 적극적인 기류가 바뀌었어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열지 않을 이유 없다. 박지원 이제 의원을 이 인사청문회 특위의 위원장으로 삼아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제 공격적인 입장을 이제 밝히면서 사실은 여권 내에서는 자중질환이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예. 낙마 확신하는 분위기, 야권의 기류는 그런데요.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안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야권 입장에서는 이 요즘에 뭐 축구에 이제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 정말 좀 이 석연치 않은 무승부로 끝났던 지방선거, 그 리턴 매치가 이제 730 재보선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16석까지 이제 미니 총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소 14석까지는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재보선에 야권에 유리한 이 기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와 지금 청와대 정권의 그 말도 안 되는 역사인식, 이게 문 총리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류인 거 아니냐 할 수도 이제 있는 상황에서 여권에서 이제 스스로 물리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예. 야권은 지금 확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총리까지도 거의 낙마 상황까지 갔다면 이 김기춘 비서실장, 청와대 인사위원장인데요. 더 이상 유임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창극 총리 후보의 여러 가지 일파만파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에 묻혀 있는 나머지 지금 국무위원들, 개각 대상자들과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 내정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보다 더 강화된 지금 물망에 올라 있는 내정된 인물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검증 작업과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야권은 지금 기조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국민에게 좀 알리고, 근데 이게 막 던져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정말 그 직에 걸맞지 않는 문제적인 어떤 상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차분하게 알리되, 또 야당은 야당대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국민들의 기류는 정치 불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여권 심각하고 집권 여당 이게 인사 문제 보니까 이게 처음에 출범 초기에는 초기니까 그렇다보다 했는데 이게 이제 2년차 들어와서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재발될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단 말이죠. 국민들이 느끼는 인사 피로도, 총리가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상황,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것인가 이런 질타, 여기에 대해서 야권도 야당도 조금은 더 차별화 전략을 이제 구사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 사태의 향후 전개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핵심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정치권이 지금 벌써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다시 강조를 드릴게요. 예. 지금 이 모든 일들의 발화점은 적어도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맥을 따라가 올라가 볼 때 초기 발화점은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아직 실종자 남아 있고요. 지금 뭐 가수 김장훈 씨 같은 분이 뒤늦게 잊지 말자 1000만인 서명운동하고 또 팽목항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가족대책위는 지금 이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한 이 세월호 국조 특위에 대해서 벌써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예. 어찌 보면. 자, 그럼 대통령은 왜 여론에 몰려서 결국은 국가 대개조라는 카드까지 나왔고, 무엇을 위한, 왜 끄집어낸 국가 대개조였는가. 대국민 담화, 지금 뭐 눈물의 이미지로만 남아있는데요. 그때 26개 조항에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들을 밝혔는데, 그 내용들은 다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미뤄져 있고, 산적해 있고, 지금 해외 순방 그 와중에 2번 나갔다 왔죠. 예. 이 대국민 담화 한 날 아랍에미리트에 갔고요. 원전 세일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총리가 이지경 돼 있는 상황에 지금 중앙아시아에 가 있는데요. 이것도 세일즈 외교라고 합니다.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모호한 이야기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럼 이 총리 후보를 지명철회하든 자진사퇴 시키든 그건 소통하면 되잖아요. 예. 그게 21일까지 또 국민들이 다 넋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지 답답하기 그지가 없는데, 야권에서도 김한길 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 세일즈 외교에서 얻는 것보다 지금 총리 후보의 이 문제 때문에 잃는 게 더 많다.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지금 다 미뤄져 있는 것들의 발화점으로서의 세월호 참사, 본질은 그것이었다라고 이제 해야 되고요. 예. 총리가 왜 중요하냐면 그 국가 대개조, 이건 뭐 정부 측의 이제 레토릭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 정부 조직 재편, 여기에 이제 이 추진축이 돼야 한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책임 총리요? 책임 총리 지금 물 건너갔죠? 지금 만약에 임명돼도 식물총리가 될 마당에 뭐 어쩔 수 없이 임명은 강행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책임 총리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혁 총리, 지금 역사관 문제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저는 그렇게 뭐 강한 비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개인에게도 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총리라고 하는 국정의 2인자로서 국민들을 이끌 리더십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 보여지고 있는 역사관이. 예. 그렇다면 개혁 총리는 아닌 거고요. 오히려 복고도 굉장히 복고적인 친일형 복고 총리가 등장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혁을 이끌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통령이 직접 국민 눈높이에 맞는 총리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화합형 총리, 국민 통합형 총리 얘기를 했는데, 국론을 더 분열시키고 있는 총리 후보죠, 현재. 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책임도 안 돼, 개혁도 안 돼, 국민화합형도 안 돼. 그럼 지금 이 총리 카드는 어디다 써먹기 위한 총리냐 이거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그 세월호 본질에 이제 돌아가서 초심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의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과정과 결과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가 참으로 이제 엉뚱한 상황이기가 그지 없습니다. 자, 문 후보자 핵심 역량 없어 보이고요. 자, 언론인으로, 종교인으로, 또 이제 뒤늦게 대학의 강사로 벌인 말에 대한 해명 논박 외에 지금 인사청문회는 총리 자질을 검증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털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뒤집혔습니다. 총리 자질에 대한 얘기 없고요. 과거에 벌어졌던 이제 언사들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예. 완전히 비생산적인 정치가 지금 이제 총리 후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정부의 향후 전개가 이제 예측되지가 않습니다. 본질은 상실. 지방선거 때 기억하시죠? 한 번만 도와달라 구걸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 일부가 도와줘서 그나마 무승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까먹었죠. 7.24 전당대회 이제 당권 향배를 놓고 또 내부에서 지금 권력 투쟁하고 있고요. 그렇죠. 730 재보선은 이제 이기기 위해서 동작을에 누구를 내보낼까? 지금 또 이제 현역으로 올라오고 싶은 선수들이 권력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지금 세월호 참사 때 이 정말 비탄에 잠겼던 국민들, 지금 이 정말 다른 때 같으면은 신나게 즐기고 있을 월드컵도 거리 응원에 대해서도 이제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들에게 집권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말 이게 국민들이 염두에 있을까요? 이런 생각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지경입니다. 예. 답답하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